ければいいのにな。やだ。大きくなんなきゃ母さん守れない。母さんまた泣いた。もう泣かないもん。私母さんだもん。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영생을 꿈꾸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중 여주인공인 영원히 늙지 않는 요르부족의 소녀 마키아의 이야기를 통해 영생의 이면을 조명합니다. 마키아는 영생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어쩌면 이러한 심오할 수도 있는 주제들을 수려한 작화와 훌륭한 연출로 엮어낸 바로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표현하는 시간의 흐름은 매우 담백합니다. 비슷한 주제로 영생을 다룬 작품인 장송의 프리렌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상당히 경이롭게 표현하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외적 변화로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저는 이 작품이 만남과 이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작품에서는 시간이란 그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반면에 이 작품에서의 시간은 그저 시간의 흐름 자체로서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관점으로는 바로 모성애와 이성입니다. 이 작품은 섬세한 감정선과 복잡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그려내는데요. 특히 마키아와 에리얼의 관계에서 모성애와 이성이 어떻게 충돌하고 화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키아는 고향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고립된 숲속에서 울고 있는 한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달래며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장면에서 마키아의 모성애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아기를 걷어들이게 된 이유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외로워서인지 아니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해진 저 아기가 불쌍해서인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그녀는 제 히비오르예요 라며 작품은 흘러갑니다. 뭐っていくつもりか。おもちゃじゃないおもちゃじゃありません。え？私のヒビオルです。 이때부터 그녀는 에리얼을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에리얼이 성장하면서 마키아의 모성애는 더욱 깊어집니다. 에리얼이 첫 걸음을 내딛고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얹혀 살던 집에 걔가 죽은 그날 마키아는 다시 한번 이별이라는 현실을 상기하게 되고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던 이별을 이제부터는 정면으로 받아들인다는 태도로 엄마는 울지 않아 라며 자신에게 목표를 다짐합니다. マキア、待てよ、待てったら。リアルみんなは私より先にこの日が来るんだ。泣くなよ。お前だってエリアルの母ちゃんだろ。母ちゃんは泣かないぞ。うちの母ちゃんはきっと母ちゃんってのは泣かないもんなんだ。泣くな。 레일리아를 만나러 도시로 가게 된 이후부터 에리얼도 차츰 성장하게 되고 그의 반항기가 심해지게 되어 이들의 관계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곧 사랑으로 책임감으로 치환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모성애의 위대함이라 생각합니다. おかえり。母さん見て見て。あのね、日々を。仕事増やさないで。え？ どうして勝手に出したの？ねえ見てよ。どうして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ないの？え？どうしてさっきだって邪魔して私が
して困らせるの。에리얼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닌 마키아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키아에게 반항하게 되는데, 특히 영화 중반부에서 에리얼이 당신은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장면은 그들의 관계의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また大きくなった。あのねエリアル、また引っ越ししなくちゃになったの。次はどこがいい？どこでもいいよ私は。エリアルと一緒なら。俺はあなたのこと母親だなんて思ってないから。이 장면에서 모성애가 항상 순탄하지 않음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갈등과 이해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으로의 발전함을 잘 나타냅니다. 이 장면의 경우 상당히 여러 해석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 때문인데요. 과연 그가 엄마인 마키아를 엄마로서 좋아하는지 이성으로서 좋아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르프족인 마키아는 외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였던 마키아가 누나로, 누나에서 연인으로 남들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한창 사춘기에게 접어든 에리얼에게 있어 이런 주변의 시선은 자신의 가치관마저 흔들리도록 만들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なあ、お前らここに来てそろそろ1年になるだろう。前はどこにいたんだ？いや、お前ら兄弟なんて嘘で、本当は駆け落ちしてきたんじゃないかって話があってよ。何してるの？お酒臭い。ただいま。ただいまじゃないよ。どうしたのエリアル？帰りのキスは昔は必ずしてくれてたのに。なんでこんなの取っておくんだよ。いつまでもガキ扱いで。 이 장면 속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으로는 아들인 에리얼이 엄마인 마키아를 정말로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를 피해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입장과, 두 번째 해석으로는 입양아로서의 혼란과 마키아를 엄마로서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늙지 않은 모습과 자신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모습 사이의 혼란으로 인해 엄마를 떠나게 되었다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때 이 장면은 모성애가 단순히 보호와 돌봄을 넘어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의 모성애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인물로는 바로 마키아의 친구인 레일리아가 있습니다. 그녀의 모성애의 경우 마키아와는 다르게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되었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된 크림에 대한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들로 인해 그녀가 크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재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마키아와 동일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 모성애가 아닌 죄책감이 섞였다는 점이 마키아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マキア、どうしてここに？クリムも来てるの。クリムが？行こう。みんながレイリアを待ってる。レイリア？もう行けないよ。どうして？逃げられないもの。どうして？お城の高い塀だって飛べちゃうよ。もうクリムには会えない。 제가 두 번째로 바라볼 관점은 바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입니다. 섬을 빠져나온 뒤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주. 그녀와 대조적으로 요르프의 섬에서 생활이 곧 우리라며 이제는 없어져 버린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크림. 이 둘의 결말이 이토록 다르게 표현된 이유는 이 작품의 제작진들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해 있다 생각합니다. 이들처럼 절망적인 일을 겪거나 좌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죠.
이 작품은 독자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듯 다른 선택을 하게 된 두 인물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과거가 그리워서인지 그날의 선택을 달리하고 싶어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얽매이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을 내일을 위해 힘들지만 보람찬 오늘을 살아가는 여주. 작중 그녀와 크림이 조우했을 때 그는 그녀를 부러워하며 증오했습니다. 분명 그녀도 우리와 같았어야 하는데 우리처럼 불행했어야 할 그녀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듯 보여 그것이 너무나도 불쾌했을 겁니다. 레일리아의 경우에도 이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는 인물입니다. 강제로 국가에 불려가 왕비의 역할을 하게 된 운명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녀가 자신의 몸에 아이를 베게 된 이후 그 시점부터 그녀도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결말은 제각각입니다. 섬에서 빠져나온 직후부터 현재를 살게 된 여주는 행복했던 이별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별을 만나러 가고, 레일리아의 경우 불행했던 현실과 다르게 어쩌면 미화되었을 수도 있는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과거에 얽매여 있던 크림은 죽을 때까지 과거에 묻힌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별이 두려워 만남을 기피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별 또한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걸, 이별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일부였다는 걸. 자신들은 남들을 사랑할수록 외로워지는 저주받은 종족이라 말했던 다른 요르프족들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마키야만이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요르프족 중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에리얼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그의 곁으로 갑니다. 그가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 히비오르를 마치 지금까지 정말로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듯 그의 곁에 놔준 채 그와의 히비오르를 끝맺습니다. すごいねエリアル。一生懸命生きてきたんだねエリアル。泣かないよ、約束だもんね。ただいま。いってらっしゃいエリアル。帰りなさい。ゾブゾブシが来たぞ。ママ、あと違うさ。見て見て見てよ。どうしてここにいると母さんじゃないみたい。母さん泣かせるな。ね、母さんがいればいい。母さんのこと守る。母さん。ねえ、いいよ、自分で言ってくるから大丈夫。ちょっと分かってるよ。히비오르란 말 그대로 히비오오르, 즉 날들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비오르를 그에게 넘겨주는 장면에서 그녀는 이제 자식인 에리얼과의 과거를 잊지 않되 자신은 새로운 이별을 하러 떠난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흥행에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지만 영생과 이별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풀어낸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과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애니문학이었습니다.